이미 납부했거나 잘못 청구된 의료비가 컬렉션, 즉 비추심으로 넘겨져 수십만 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5월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0.5%포인트씩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수출길이 막혀 전 세계 식량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유엔 식량기구가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무효화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항소해 재추진키로 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유류세를 놓고 공화당은 3개월 휘발유세 면제를, 민주당은 리베이트 체크를 제공하자며 맞대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들이 이미 납부했거나 잘못 청구된 의료비가 한 해에 수십만 건이나 콜렉션, 즉 비추심에 넘겨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기구인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지난해에도 잘못된 컬렉션, 비추심으로 신고된 75만 건에 대해 재심을 요구했다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의료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치료마저 피하는 사태를 빚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미 납부했거나 잘못 청구된 의료비가 콜렉션, 즉 비추심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수십만 명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5가구당 1가구가 의료비용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년 들어서는 이미 납부했거나 자신이 이용한 것이 아닌데도 잘못 청구된 의료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연체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콜렉션, 비추심에 넘겨지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콜렉션에 넘겨지게 되면 비추심 회사로부터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월급 등에서 차압당할 수도 있으며 크레딧 점수가 대폭락하는 연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연방기구인 소비자금융보호국은 2021년 한 해에만 해도 부당하게 콜렉션에 넘어간 것으로 신고된 의료비 75만 건에 대해 3,400개 회사들에게 재심사하도록 요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한 해 부당하게 콜렉션에 넘겨진 미국민들의 의료비 건수가 75만 건을 넘어섰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 등에 신고되는 부당한 의료비 콜렉션은 전체 불만의 절반이나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콜렉션, 비추심에 넘겨졌다고 신고된 의료비 건수는 전체 콜렉션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확대하면 전체 31%가 잘못 청구된 의료비를 부당하게 콜렉션에 넘긴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콜렉션에 넘겨진 의료비를 일단 모두 완납해야만 부정적인 신용기록을 없애 신용점수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는 불만 제기 과정에서도 사태 해결 전에 미리 부당 청구된 의료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당하게 의료비가 콜렉션에 넘겨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민들은 주로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 저소득층, 퇴역한 재향군인, 젊은 층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에퀴팩스 익스피리언, 트랜스 유니언 등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은 올 여름에 의료비 연체나 콜렉션 기록들을 삭제해주는 조치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노 서프라이즈 액트에 따라 건강보험사들이 지정한 인 네트워크가 아닌 의료시설에서도 긴급 치료를 받아 치료비 폭탄을 맞더라도 절반 이하인 네트워크 할인 가격을 적용하는 보호 조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 잡기를 위해 5월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한 번에 0.5%포인트씩 연속 금리 인상을 공표했습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이사들은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오다가 이제는 최소한 2번 이상의 공격적인 인상을 확실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물가 잡기에 올인하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0.5포인트씩의 기준금리 인상을 5월 4일은 물론 6월 등 그 이후에도 연속 단행할 것임을 공표하고 나섰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워싱턴에서 가진 유럽 은행장들과의 패널 토론에서 5월 회의에서는 연준이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어 그 이후에도 같은 폭의 금리 인상이 뒤따를 수 있을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번 언급은 5월 3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인상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6월 회의 등 그 이후에도 0.5포인트를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이 5월 4일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3월에 이어 연속으로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고 0.5포인트 인상은 2000년 이후 처음 꺼내드는 공격적인 조치가 됩니다. 미국의 상당수 분석가들은 소비자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치인 8.5%까지 치솟아있기 때문에 연준이 5월 4일은 물론 6월 15일에도 연속으로 0.5포인트씩 금리를 올리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올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당초 예고됐던 2%보다 높은 적어도 2.5%로 올라가게 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동시에 5월부터는 팬데믹으로 시정에 풀었던 수조 달러를 걷어들이는 긴축에도 공식 착수하게 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부양 조치를 없앨 다른 아이디어들도 있다고 밝혀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자산 축소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준은 팬데믹 기간 중 채권 매입 등으로 평년의 2배인 9조 달러까지 불어난 자산을 5월부터 한 달에 950억 달러씩 줄이는 자산 축소, 긴축에 돌입합니다. 그럴 경우 올해 안에 7,600억 달러, 내년과 후년에는 각 1년에 1조 1,400억 달러씩 걷어들여 2년 반 동안 3조 달러 이상 자산을 축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바짝 조이면 미국민 소비자들과 사업체들이 돈을 덜 빌리고 덜 쓰게 돼 과열된 수요를 의도적으로 냉각시켜 공급 부족 사태를 완화함으로써 물가를 낮추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으로 초래된 에너지와 식량 가격 급등, 공급난 지속 등 공급 측면은 미국이 통제할 수 없어 연준의 물가 잡기가 성공할지 속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식량 전쟁 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공장이라 불리는 곡창지대인데요. 전 세계가 소비하는 곡물의 12%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에서 얻어집니다. 경제학자들은 당장 미국이 식량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는 만큼 저소득층의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식료품 가격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식품 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20.7% 올랐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위협까지 가세하며 세계 식량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위기 지수가 2차 세계대전 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섭취하는 칼로리의 12%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에서 얻어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곡물 생산 거인들입니다. 2021년 한 해 러시아는 총 373억 달러, 우크라이나는 27억 달러의 농작물을 전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옥수수 수출량의 25%, 해바라기 씨유는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는 여러 가지 곡물과 설탕, 소금, 육류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항구도 막혀 다른 수출품의 통로도 막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크라이나의 3월 곡물 수출량은 전달 대비 4배 줄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으로 글로벌 밥상을 걷어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미국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 밀 수출국입니다. 세계 밀 수출량에서 미국의 비중은 약 14% 정도입니다. 올해 가뭄으로 밀 흉작이 예상되긴 하지만 당장 국내에 밀가루가 부족할 일은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까지는 막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밀의 가격은 평균 40% 이상 올랐고 옥수수는 25%, 대두는 24.4% 상승했습니다. 식품 가격이 급등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저소득층과 빈곤 국가들입니다. CNB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5만 달러 미만의 가구 중 57%가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휘발유와 식료품 같은 필수재도 줄이겠다 답했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이 정도면 신흥국들의 피해는 더 치명적입니다. 레바논은 자국에서 소비하는 밀의 90%를 우크라이나에서, 터키는 전체 밀 수입의 70%를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물가는 한 달 새 30% 뛰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월요일 세계 식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주요국 재무장관들과 논의에 나섰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연방정부가 연방지법에 의해 중단된 항공기와 기차,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항소해 재추진키로 했습니다. 여론의 56%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쓰기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CDC는 아직 마스크 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연방법무부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키로 결정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기와 기차,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놓고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무효화 판결로 TSA, 각 항공사들이 즉각 항공기 내 마스크 쓰기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를 어기는 승객들에 대한 벌금 부과나 무례한 승객 블랙리스트도 중지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항공기 탑승이 금지됐던 해당자들도 제재가 풀렸습니다. 그러나 지지 여론이 과반을 넘고 있어서인지 바이든 행정부는 법적 투쟁에서 항소해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재가동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CDC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가 아직 필요한지를 판단하도록 했고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자 연방법무부가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DC는 아직 항공기 등에서의 마스크 쓰기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이에 연방법무부는 무료화시킨 연방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해 플로리다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어야 항공기 등에서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가 재가동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대응은 항공기 등에서의 마스크 쓰기에 미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더 높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AP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항공기와 기차,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 정책에 대해 지지 56%로 반대 24%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20%는 지지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당파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원들은 지지 80%, 반대 5%인데 비해 공화당원들은 지지 33%대 반대 45%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항공기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놓고 환호와 우려, 혼란으로 뒤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행 도중 법원의 무효화 판결에 즉각 마스크 쓰기를 중단한 항공기 안에서는 일부 승객들이 박수와 환호성을 터뜨렸는가 하면 일부 승객들은 감염자들이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항들에서는 어디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아직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고 있는지 몰라 상당수 승객들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방정부에서는 CDC가 아직 마스크 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연방법무부가 항소해 재가동하려는 노력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따라야 할지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버지니아에서 유가 급등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놓고 공화당이 3개월 휘발유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리베이트 체크 제공을 주장하며 맞대결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와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의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동안 휘발유세 갤런당 26센트 면제안이 최종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상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치솟은 휘발유 값을 낮추는 방법을 놓고 버지니아주 정치권이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공화당은 주지사와 주하원에선 52대 48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주상원에서 21대 18로 다수당을 나누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갤런당 26센트인 주 휘발유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주하원 상임위원회에 통과시키고 주하원 전체 회의에서도 승인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주민들에게 가구당 차량 한 대에 $50, 최대 2대 $100씩 리베이트 체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휘발유세 할러데이를 실시할 경우 주민들이 아니라 석유업계와 타주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에너지 리베이트 체크를 제공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글렌 영킨 주지사를 포함한 공화당은 매우 이른 시일 안에 즉각적인 휘발유값 인하 혜택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게스 텍스 할러데이가 훨씬 낫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효 또는 거부권을 갖고 있는 글렌 영킨 주지사와 하원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휘발유세 면제 방안이 최종 선택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에 주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공화당 안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휘발유 값은 현재 주 평균 갤런당 3달러 96센트로 전국 평균 4달러 12센트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만약 휘발유세 면제안이 시행되면 갤런당 3달러 96센트에서 26센트를 뺀 3달러 70센트로 낮아지게 됩니다. 메릴랜드에서는 단 한 달 휘발유세 면제 방안이 시행됐다가 4월 중순 연장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한국사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휘발유세 면제를 추가 연장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에선 수용하지 않고 한 달간의 면제를 끝냈습니다. 게다가 메릴랜드에선 4달러대 휘발유 값이 3달러 80센트 아래로 떨어졌으나 일부 주유소들에선 현금을 내거나 오일 체인지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적용하는 바람에 속임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간에 대해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공간. 소중한 내 가족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미래를 설계할 공간. 그 소중한 공간 건설에 시공부터 완공까지 책임지고 일하는 지붕 사이딩 전문업체 JGL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이 행복할 때까지 버지니아 최고의 지붕 사이딩 전문 종합건설회사 JGL. JGL 건축회사는 지붕 사이딩 인테리어 전문회사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30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제 이름 첫자들을 따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딴 만큼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마음을 다잡기 위해 제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붕과 사이딩으로 시작해 현재도 지붕과 사이딩 크루가 제일 많습니다. 실내 인테리어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 시공을 포함해서 마루 페인팅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님 중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이 있었는데 집을 너무 오랫동안 돌보지 못하셔서 집이 진짜 폐가처럼 된 분이 계셨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집이 너무 망가져 있어서 제대로 된 가격의 집을 매매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공사 비용을 할부로 나눠받기로 하고 집 전체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주방 벽을 다 허물고 캐비넷도 다 뜯어내고 마루 페인팅까지 실내는 그렇게 대대적인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집 외부 역시 오랜 기간 관리가 안 된 상태여서 나무 덩굴이며 포이즌 아이비까지 다 제거하느라 일이 엄청 많았죠. 솔직히 처음 집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 조금은 염려스럽기도 했는데 우리 크루들과 손발이 척척 맞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타주로 이사를 가면서 몇십 년간 비워둔 집에 대한 의뢰가 들어와 현장을 가봤더니 길고양이가 어떻게 안에 들어갔는지 고양이 사체가 썩어서 뒹굴고 있고 오래된 집 가구가 방치되어 있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한 악취가 진동을 하는 집도 있었어요.
집을 거의 새로 짓다시피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가격을 받고 잘 파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모든 사람이 다 갔겠지만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식당, 소매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사업자분들이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장 보람이고 있고 기쁜 때는 저희와 손님이 마음이 일치했을 때입니다. 고객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알아주시고 우리가 한 작업을 고객이 만족해 하실 때 아무래도 가장 기쁘죠. 어떤 고객은 고맙다며 선물 꾸러미를 보내오신 분들도 계셨고 때마다 카드를 보내주시면서 인연을 이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작업은 다 끝이 났더라도 AS를 철저히 해드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인연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나를 믿고 따라준 직원들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인력이 자산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일해 왔기 때문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오시는 고객들 중에 공사 사기를 당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시공사 보험이나 라이센스를 잘 확인하지 않으시고 공사를 맡겼다가 나중에 일에 하자가 생겨 연락했더니 연락도 안 되고 회사 자체가 아예 없어버려서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고객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또한 너무 날린 공사를 해놔서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한 모조리 다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큰 돈을 들여 공사를 했을 텐데 정말 안타깝죠. 반드시 제너럴 라이애빌리티나 워커스컴 이 두 개의 보험과 라이센스를 꼭 확인하시고 공사를 맡기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특히 워커스컴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커스컴이 없으면 임무가 만약에 다쳤을 경우 집주인이 이 병원비를 전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제너럴 라이애빌리티는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커버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두 보험을 꼭 확인하세요. 제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국 뉴스를 비롯한 한인사회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WKTV의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사업을 맡기셨사오니 이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업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5시에 제일 먼저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동안 직원들은 물론 고객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다짐합니다. 먼 고국을 떠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미국 땅에서 수고하시는 동포 여러분, 다들 아메리카 드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